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타워팰리스 73평형 현장입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분들이 살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노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소개로 제가 받았는데 처음에 아드님 두 분과 며느님 두 분과 할머님과 이렇게 첫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며느님들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공사한 내내 어머님이 인터넷도 안 하시고 은행도 직접 가셔서 현금 거래를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며느님 두 분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견적에서부터 컬러 변경, 자재 선택 이런 부분들을 두 며느님이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 나라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많이들 가십니다. 타워팰리스의 단점이 뭐냐면 직사광선을 직접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요. 타워팰리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을 사시는 분들은 피부로 정말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도 하부에 있는 창을 저희가 내드렸고 에어컨도 전체적으로 7대를 다 교체를 해드렸고 그러면 얼만데?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거는 영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 여기 연예인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하실 때 연예인이 아니고 아버님이 잠깐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73평형 타워팰리스 1차 현관이에요. 굉장히 길죠? 근데 보시면 올드한 노란색 신발장이 있으신데 할머님은 이 컬러가 너무 좋고 타워팰리스의 기존에 있는 방문조차도 튼튼해서 좋다. 이걸 철거하고 다시 할 수도 있었지만 살리고 싶다고 하시고 모든 도어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할머님이 키가 조금 작으시고 아버님은 잠깐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장은 살려달라 하셔서 보시면 여기가 네일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네일만 수정해서 부드럽게 저희가 수리를 해드렸고 여기는 안전바도 달아야 됐고 그래서 보강을 했고 필름을 새롭게 했습니다. 타일은 대리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올드한 대리석은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문 앞까지 복도 라인까지 조그맣게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요즘 트렌드한 타일 1200 타일로 이태리 타일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50m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근데 이 높이에도 아시죠? 작은 조각다리 넘어서 팔 부러지는 게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완만한 곡선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완만한 부분이 되게 넓게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15cm만 완만한 곡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난방관이 깔려 있어요. 난방관이 깔려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밀고 들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한번 미셨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 겸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기존에 여기가 화장대가 있던 공간인데 이제 할머님의 고가구 화장대가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붙박이장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서 맨 처음에는 붙박이장도 재활용하기로 하셨었는데 전부 털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경 디자인 안 한 손잡이, 할머니 손잡이를 다 달아달라고 하셨고 잠금 장치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간병인도 있으시고 외부 도우미도 있다 보니까 잠금 장치를 요구를 하셔서 기존에 이경 디자인이 하지 않은 붙박이장 시공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맞춤 시공을 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방문 도어는 900 정도, 850에서 900이에요. 화장실 도어는 어떻습니까? 750에서 800의 문 틀 사이즈입니다. 이 포인트를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화장실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나마 타워팰리스는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공간에는 건식 사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단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조차도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은 휠체어가 편하게 갈 수 있게 넓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슬라이딩 도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을 이쪽으로 닫고 휠체어를 밀고 문을 또 닫고 여닫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로 했어요. 그 대신에 슬라이딩 도어는 습기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휴전트를 달았습니다. 여기 난방관이 깔려 있었는데도 어느 정도 습기를 빨리 제거할 수 있게 휴전트를 설치하기를 권장을 드려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구조 변경을 많이 안 했다 그래도 화장실은 정말 올 철거하고 방수까지 다 하고 배관 청소까지도 다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그맣게 월풀 욕조가 있었고, 제가 이 서 있는 공간에 샤워 부스가 있던 공간이었어요. 73평인 치고는 화장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좁은 화장실에 샤워 부스, 휠체어가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통로가 더 필요한 거지, 샤워 공간, 욕조 둘 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사시기 때문에 욕조가, 아버님이 좀 키가 크시대요. 그래서 욕조 사이즈를 좀 큰 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럼 이 공간 남는데 이 공간 왜 필요해요? 아니, 앉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욕조에서 바로 나와서 앉아 있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좁은 공간에 샤워부스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중요한 말씀, 안전바가 욕조에서 어찌됐든 몸을 담그고 할 때도 이 안전바가 필요합니다. 안전바에, 우리가 욕조가 450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높이를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젠다이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젠다이는 1050에 맞추는데 이 젠다이가 9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거예요. 또한 변기 쪽에 이 안전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바를 아주 튼튼하게 크롬으로, 그리고 세면대, 여기는 칸스톤으로 마감을 쳐드렸어요. 원래 기존의 타워팰리스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칸스톤으로 주방에 있는 상판하고 동일하게 마감을 했어요. 현대 LNC의 덴버라는 칸스톤이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설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족실 앞에 있는 이 공간이 공용부 욕실이에요. 여기 또한 화장실 문을 넓혔어요. 그리고 9mm로 만들었는데, 얘는 벽과 같이 같은 컬러 도배 색깔하고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문을 넓히다 보니까 세면대에 있는 공간이 원래는 이만큼 튀어나와 있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넓히고 이 공간에는 저희가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역자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세면대가 있으면 문 열기도 불편하고 해서 이렇게까지도 고려하는 이경 디자인입니다. 이 세면대만 또 놓기에는 이 공간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다 뭐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가 하부에 분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꼭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주방에 레이아웃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어지는 집들은, 이런 대형 평형들은 거실의 공간과 주방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이만큼 문 형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을 철거하고,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날려버렸습니다. 거실까지 이만큼 침범하면 거실이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공용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좁았어요. 이 부분은 철거하고 이쪽 벽을 이 라인과 맞췄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휠체어 동선이 정말 편해야 되거든요. 뭔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 벽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탁만 놓을 공간만 있으면 돼서 식탁에 이제 놓여질 텐데, 의자가 바로 여기 있고, 이제 식탁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의자가 여기 있는 공간이니까 휠체어를 타고 주방도 쉽게 갈 수 있는 동선을 개방감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꽉 채워지는 것보다 딱 트이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느 라인까지 벽을 털어야 될지도 설명을 드렸고, 주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키 큰 장이 있었고, 여기도 키 큰 장, 양쪽에 있었고, 정말 알 수 없는 아일랜드가 정중앙에 1m 정도의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감 모르는 이 아일랜드를 철거하고, 그리고 인덕션 사용하시기도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쿡탑을 이쪽에 두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할머님 요구사항에서 손잡이 달아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사진 찍기용 집을 찍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대로 공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방은 이렇게 내려가도 됐고, 그릇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유리장식장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림의 주방 가구 루나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됐습니다. 아직 냉장고가 안 들어왔는데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다용도실에도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갑자기 웬 상드리에? 하실 거예요. 할머님이 기존에 집에 있던 상드리에를 여기 달고 싶으시대요. 보시면 알겠죠? 그냥 하려 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 좋으셔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저희가 떼와서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타빌레스 발코니인데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확장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확장을 안 했고, 여기 마루 같죠? 마루 타일입니다. 와이드한 타일을 시공을 했어요. 여기서 화분을 키우신대요. 그래서 화분 키우시는 공간으로 샀는데 이쪽에서 지금 살짝 단차가 있거든요. 저희가 단차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물 넘치지 않게. 근데 바닥에 철근 콘크리트가 까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차는 조금밖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수도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 벽면 자체에 방수석고로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수관이거든요. 이쪽 벽에 방수석고가 썩어서 곰팡이에 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 제거하고 저희가 타일로 600에 타일 이쪽 벽을 마감쳤어요. 물 쓰는 공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도 이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던 공간이라 되게 조그맣게밖에 없었거든요. 전체를 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방수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왜냐면 아랫집에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는 필수입니다. 타워필리스가 열리는 창문이 몇 군데 안 돼요. 여기가 열리는 공간이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공사 내내 숨이 막힐 정도로,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었기에 숨이 막힐 정도 더워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고 작업자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밤인데 여기 양재천이에요. 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기도 해서 여기에 보시면 프레스 창을 여기를 열어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열어놨는데 찬바람이, 와, 이건 정말 잘했다. 필수입니다. 타워팰리스 이렇게 공사하세요.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어옵니다. 환기도 되고 작게나마 방충망도 이렇게 해드렸고 전부 다 창을 다 내어드렸어요. 정말 잘했다 했던 부분이라 제가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거실에 소파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거실 자체가 좀 더 광활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닥입니다. 바닥이 보시면 너무 예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원목은 휠체어의 그 바퀴 자국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강마루를 권장해 드립니다. 장판 눌린 자국 있겠죠? 타일? 노인분들한테 타일은 비춥니다. 너무 차가우세요. 그래서 이 마루가 원목 같으세요. 굉장히 와이드하고 길죠? 길이가 1m 90에 이 폭이 160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목 같은 강마루, 이건 이건마루의 세라프레스 190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마루인데, 사실은 이 마루 색깔을 고른 거는 저희가 문 색깔을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문 색깔에 맞춘 오크 컬러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이 집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를 줬다. 그리고 이제 조명 설명을 드릴게요. 천정은 도장입니다. 할머님이 도장 좋아하셔서 여기에 도장으로 시공을 했는데 조명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간접 조명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은 막는데 최대한 살렸고
밝았으면 좋겠다 해서 집부형을 달아드렸어요. 이경스럽지 않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밝은 조명을,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중앙에 조명 자체가 없었고 간접 조명만 있었어요. 할머님이 어두운 거 싫다, 밝았으면 좋겠다, 적절한 조명으로 밝은 기운을 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드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가 6월 3일부터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되게 이 73평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재상에서는요, 말이 돼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이경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공정에서는 보시면 철거 공정, 필름 공정, 목공사, 도배공사, 바닥공사, 가구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그리고 타일을 하기 위해서의 천정 공사도 필요했고, 지금 여기는 도장 공사까지 들어갔어요. 이 73평을 수많은 공정들을 하려면 최소한 2달은 걸립니다. 2달에 걸릴 공사를 저희가 한 달도 안 되게 끝마칠 수 있었던 건 계획, 설계, 파트너십, 이거 3가지입니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공사를 이경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회사는요, 작업자들, 자재상들한테 결제를 칼같이 해드리는 게 장점입니다. 이경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래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평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수님, 타일 반장님, 철거 반장님, 이경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작업자들이 손발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업자들만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현장은 한 달도 안 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 소장 2명이 이 현장을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자주 오다시피 했고, 2 소장이 여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목공, 타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정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공기에는. 그럴 때 작업자들 다칠 수가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중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인테리어 회사가 맡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2 소장하면 감리비를 더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금액을 오픈해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경만 견적을 받으셨어요. 지인 소개인데, 지인 소개라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지인 소개 그거 하지 마, 눈탱이처럼, 그리고 한 견적만 받지 마 이러는데, 저는 정말 양심껏 여기에 할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1억 8천에 샤시, 에어컨 7대, 샤시 전부 다 메워드렸거든요. 그리고 마루 중에서도 이것마루, 넓은 마루를 했고, 천정 도장, 도배공사, 저희는 도배 비쌉니다. 도배 3.10 공정 이렇게 했고, 나머지 칸스톤, 화장실 보셨겠지만 칸스톤 들어갔고, 가구값도 그렇고, 타일은 17품이 들어갈 정도로 발코니가 굉장히 길거든요. 정말 우리 현장 소장 2명이 이 현장 아주 짧은 공사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주신 우리 공정별 작업자님들, 그리고 효심이 있는 2 며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